366조 그 삼각표가 있죠. 366조 제일 위에 삼각표. 걔는 1월 1일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냐면 9,520원. 여기 9,520원, 1년 지나면 9,662, 1년 지나면 9,821, 1년 지나면 10,000원 된다. 이거 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지금 이 숫자를 지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삼각표 그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빌린 돈이에요. 나의 신용도는 12%. 그럼 이거 9,520 곱하기 0.1이 하면 얼마예요? 1,142죠. 근데 돈을 1,000원밖에 못 주니까 142를 못 주죠. 그래서 이 142를 더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42를 더하면 9,66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처음에 빌린 돈인데 여기 나와 있는 1,142까지 포함한 거. 이렇게 여기서 1,000원을 뺀다.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9,520에다가 1,142 한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9,520 곱하기 1.12 한 거. 이게 뭐냐면 이자를 포함한 사채 가액이다. 이자를 포함한 사채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그게 1,662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9,520원을 빌렸는데 1년 지나면 나는 신용도가 12%잖아요. 복리법으로. 그럼 얼마를 줘야 되냐면 1,662를 줘야 돼. 근데 얼마만 준 거예요? 1,000원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제 원금은 얼마 남아요? 9,662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곱하기 9,662 곱하기 1.12를 해보자. 이렇게. 그럼 그게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1,821이 나와요. 1,820. 그런데 거기서 얼마예요? 1,000원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금이 얼마가 돼요? 9,821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곱하기 1.12를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 자리가 11,000원이 돼요. 1,000원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못 준 이자 거기 쉽게 말하면 원금 1,000원, 액면 1,000원에다가 10,000원까지 줘서 11,000원을 주는 그런 구조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톱니바퀴 모양을 알아야지만 이제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삼각표 366쪽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삼각표죠. 삼각표. 그 삼각표의 의미를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빌린 돈은 9,520원. 근데 나의 신용도는 12%죠. 그럼 얼마를 줘야 돼? 이자 1,142. 근데 1,000원밖에 못 주잖아요. 그럼 142를 원금에 더한다. 근데 걔를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 실제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객관식 가면 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9,520 곱하기 1.1. 그럼 이게 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를 빼자? 1,000원을 빼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9,662가 된다. 9,662가 된다. 이런 뜻이고 나중에 사채 상환손익 할 때 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369쪽 가보시면 제일 위에 가로 4번 이자 지급일과 결산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자, 얘는 예제 9-2번을 볼게요. 자, 명제는 X1년,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7월 1일 동그라미 7월 1일. 7월 1일. 자, 액면 10,000원에 이자율 10% 3년 만기죠. 그러니까 7월 1일이 중요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액면 10,000원이고 표시 이자율 10% 3년 만기입니다. 근데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매년 6월 30일이 된다. 네, 그러면 가로 1번만 해볼게요. 9,520원만. 그러면 밑에 삼각표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뭐가 특이해요? X1년 7월 1일. 6월 30일, 6월 30일, 6월 30일이죠. 1월 1일하고 12월 31일이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370페이지. 자, 할인 발행만 보시면 돼요. 할증 발행 보지 말고 할인 발행만 봐보세요. 할인 발행. 할인 발행 보시면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X1년 7월 1일 발행했잖아요. 12월 31일 분기가 중요해요. 자, 이자 비용을 얼마를 잡아요? 여기 보세요. 1,140은 1년치 이자예요. 근데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6개월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12분의 6을 곱해야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571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7월 1일 발행했어요. 그러면 6개월치만 잡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X1년도예요. X1년 7월 1일 발행했어요. 그러면 6개월치 이자만 잡아야 되니까 이게 1년치 이잖아요. 절반 하라. 그럼 만약에 10월 1일 발행했어요. 그럼 3개월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야? 첫 번째는 이자가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142 곱하기 12분의 3을 하면 돼요. 3개월치 이자를 한다. 또는 4월 1일 발행했어요. 그럼 몇 개월치요? 9개월치가 돼야 되는 거죠. 12분의 9를 하라.
그러니까 항상 1년치 이자를 구해놓고 12분의 9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분계를 쓰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370페이지 보시면 12월 30일을 분계 봐보세요. 이자 비용 570일이고 미지급이자 500원이고 사할차가 70일이에요. 그래야지만 내년도 6월 30일 날 현금 1,000원 나가잖아요. 근데 그 분계를 조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현금이 500원 나가면 얘가 미지급 이자 500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이 500원이고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게 571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71만큼 뭘 없앤다? 사할차를 없앤다. 그러니까 우리가 X2년 6월 30일 분계가 책에 있잖아요. 책에 있는 거 현금을 합쳐서 1,000원 써놨다고. 근데 그 1,000원을 둘로 쪼개보자. 500원과 500원 이렇게 둘로 쪼개보자. 여기 500원하고 500원 이렇게 둘로 한번 쪼개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전년도에 봐보세요. 12월 30일 날 500원을 못 줬잖아요. 그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기건 얼마가 된다? 나머지 500원에 대한 이자 비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년도 6개월, 이번 기 6개월의 이자 비용 어떻게 해요? 571로 똑같다. 571로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 재무상태표 봐보세요. 우리 할인 발행했을 때 X년 7월 1일 날은 9,520원이고 X년 6월 30일 날이 9,662가 되죠. 그러면 X년 12월 30일은 그 둘의 가운데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9,591이 된다. 9,591이 돼야 된다. 느낌이 좀 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나왔을 때 이제 못 풀면 안 되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다 수험생들이 여기를 다 싫어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엄청나게 다 싫어한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7월 1일 발행했고 첫 해년도 이자가 얼마냐? 그럼 얼마예요? 6개월치. 1년치 이자의 절반. 10월 1일 발행했다. 그럼 뭐 3개월치. 4월 1일 발행은 뭐예요? 9개월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